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6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최근 식품 시장에선 주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등 제로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제로 식품의 장단점과 안정성 이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이번 슈똥라에선 제로 식품 시장의 실태와 관련 소비 문화, 그리고 제로 식품의 장단점 및 관련 이슈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제로라고 적힌 상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식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제로 식품이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 제로식품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로식품 등장 초창기에는 음료가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음료를 넘어 아이스크림, 과자,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 영역에서 제로식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제로로 출시되다니. 그런데 기자님, 우리가 흔히 제로라고 통칭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어떤 부분에서 제로인 건가요? 네, 제로는 크게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제로 알코올, 제로 탄산 등의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먼저 제로 알코올은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알코올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주류 제품을 말합니다. 제로 슈가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말하지만 대신 대체당 등 다른 당류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칼로리는 열량이 없거나 극히 적은 식품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흔히 제로라고만 불러서 어떤 부분에서 제로인 건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했군요. 기자님, 그럼 제로 슈가라고 해서 제로 칼로리는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바로 제로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소주를 들 수 있습니다. 소주엔 당류가 100ml당 0.12g밖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소주와 제로 소주의 칼로리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대체당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성분인 알코올이 열량을 내기에 전체 칼로리가 그다지 줄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제로 식품 구매 시에 꼭 어떤 부분에서 제로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최근에 빙과류, 과자류 등도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등으로 출시되긴 하지만 가장 초기에는 음료 종류에서 제로 제품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료 시장에서 제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열량이 없고 당을 뺀 이른바 제로 음료는 음료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에 따르면 국내 탄산음료 시장 중 제로의 비중이 2020년 6.6%, 2021년 17.6%, 2022년 24.9%로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탄산음료를 구매한 4명 중 1명이 제로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제로의 비중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8.3%포인트나 늘었다니 짧은 기간 큰 폭으로 비중이 늘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기자님, 제로 음료가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지난해 소매점 매출 기준 국내 탄산음료 시장은 코카콜라가 전체 시장의 34.8%, 칠성사이다 15.4%, 펩시 13.7%, 밀키스 5.7%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 측면으로 밀키스가 40.8%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밀키스 제로 제품 출시 및 흥행으로 매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죠. 즉 기존 음료의 제로 버전 출시가 큰 매출 성장을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로 음료로 인해 큰 매출 성장까지 이루다니 최근 제로 식품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할 수 있네요. 앞서 기자님께서 식품 시장에서 제로의 비중이 짧은 시간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로 식품이 유행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제로 식품이 유행하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한 푸드테크 전문가는 식품 소비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개인화되며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각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생활 양식에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차원이라는 거죠. 또한 개인 맞춤형 식품으로 변화해가는 제로 트렌드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제로 식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는 것이 소비 형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거네요. 그런데 기자님, 최근 제로 식품 트렌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하던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헬시 플레저 또한 제로 식품 유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란 건강을 의미하는 헬시와 즐거움을 뜻하는 플레저의 합성어로 건강을 추구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계속해서 제로 제품에 대한 니즈가 이어지는 거죠. 아, 헬시 플레저가 즐겁게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단어였군요. 소비자들이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며 조금이라도 개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정부의 로우 스펙 푸드 지원 사업 또한 제로 트렌드 전망을 더욱 밝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하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로우 스펙 푸드는 칼로리, 나트륨, 알코올 도수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함량을 낮춘 것을 말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나트륨, 당류 저감 제품 개발에 참여할 중소식품 제조업체를 모집해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제로 슈가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호랑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내는 것은 화학 구조상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카린 이런 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단맛이고요. 좀 얘기하고 있는 슈가 알코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추출을 하는 거예요. 단맛의 강도로 따지면 인공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단맛이 세거든요. 보통 당류들은 먹게 되면 혈당을 많이 올리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런데 혈당이 급히 올라가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당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지 그것보다 너무 오랫동안 높아 있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이런 것들이 다 당화가 되거든요. 당화가 되면 기능이 약화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인공감미료나 아니면 대체당 같은 것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은 열량을 내지 않거나 훨씬 더 적게 낸다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량 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당도 걱정이 되고 체중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걸로 대체당을 먹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광고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당을 안 먹어야 된다. 이거는 잘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걸로 대체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차별하게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죠. 기자님, 제로식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니 소비자들이 기존 음료보다 제로 음료를 더 선호하는 이유, 또 다양한 종류에서 제로식품을 출시하는 이유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로슈가 식품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칼로리가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체제의 칼로리가 설탕의 칼로리와 비교했을 때 낮을 뿐더러 설탕보다 몇백 배 단맛을 느낄 수 있어 극소량만 사용되기에 칼로리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로 트렌드가 앞서 헬시 플레저 소비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에 관한 장점이 존재하네요. 기자님, 낮은 칼로리에 관한 장점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제로식품에 들어가는 대체제는 설탕과 달리 소화기관이나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데요.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적게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나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당류가 포함된 식품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건강에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제로슈가 식품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를 먹을 때 제로를 많이 고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제로 식품이 기존 식품에 비해서 맛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안전할지 의심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제로 식품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맛도 좋아지고 초기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설탕이 들어간 걸 먹는 것보다는 제로 슈가처럼 몸에 흡수되지 않는 당을 섭취하는 게 조금 더 건강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로 식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선 조금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 음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로슈가, 제로 음료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며 다양한 카페에서도 대체당을 사용한 제로 음료를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제로슈가 음료를 마신 일부 소비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로 음료의 수요가 많아지며 이디야,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카페들에서도 제로 음료를 출시했는데요. 하지만 카페의 특정 제로 음료를 마신 일부 소비자들이 복통과 설사를 경험했다는 후기가 잇따르자 주의 문구 게시, 심지어는 해당 메뉴의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제로슈가 음료의 에리스테롤 등 대체당 성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제로 음료에 관심이 생겨 후기를 찾아보곤 했는데 복통을 호소하는 후기가 다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당의 이러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에 따라 적정 섭취량을 넘어설 시 소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복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당알코올 섭취량을 30에서 50g의 범위로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제로식품 구매 및 섭취 시에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로식품을 선택 및 구매 시에 꼭 성분표를 확인하고 복통을 유발하지 않을 만한 선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꼭 확인해보고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제로식품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로식품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로슈거 같은 경우에는 설탕 같은 단순 당류가 안 들어갔다는 점이 좋기는 하지만 인공 감미료도 나름의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는 제로가 건강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로슈거 주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소주에는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마케팅이나 광고 효과로 제로를 넣어서 기존 소주와 큰 차이는 없지만 소비자들을 혹하게 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식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님, 2016년에 WHO가 설탕을 넣은 상품의 값의 20%만큼 세금을 매기라며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공식 권고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설탕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미국,
멕시코, 영국, 프랑스 등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세는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품이나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일종의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비만 등의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정도라니 설탕, 당으로 인한 비만 등과 같은 질병 문제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네요. 맞아요. 하지만 비만과 당뇨병 환자를 줄이기 위한 설탕세 규제 도입으로 인해 오늘의 주제인 제로식품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설탕을 넣은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설탕세의 영향으로 대체 소재 개발과 이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진 겁니다. 아, 오히려 설탕세 도입이 제로식품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군요. 기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로식품에 사용되는 대체당은 칼로리도 낮고 몸에 흡수되지 않으니까요. 당류가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설탕세의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당, 즉 비설탕 감미료의 개발과 연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기에 안정성에 관한 다양한 우려와 견해가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거나 제로 음료의 성분 및 효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확실하게 대체당의 안정성에 관해 정의 내릴 수 없기에 다량 섭취하는 등의 행위는 위험하다는 거군요. 또한 무조건적으로 제로의 건강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제품들 또한 선별하여 구매하는 소비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자님과 제로식품에 관한 내용 및 소비 트렌드, 그리고 제로식품 관련 이슈 및 여론까지 다뤄봤는데요. 평소 자주 접하는 상품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를 소비 문화와 함께 알 수 있어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로식품의 등장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식품 구매에 있어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과도한 제로 마케팅 문제 및 대체당 안정성의 이슈 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소비자로서 제로식품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보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곽세진,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최지미, 진행의 제53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하은,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6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